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했던 적,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적, 연인이 다른 사람과 즐거워 보일 때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났던 적,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전에 포기했던 적, 타인이 의미 없이 던진 말에 두고두고 속상해하며 혼자 밤잠을 설쳤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힘, 자존감, 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사람에게는 100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힘든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라디오를 듣는다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존감 올리기 스텝 1. 공간은 곧 나의 마음이다. 내가 앉아있는 혹은 내가 누워있는 공간을 둘러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나요? 어제 먹은 테이크아웃 커피잔, 배달음식의 흔적, 택배 박스, 의자 등받이에 대충 던져둔 옷들,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언젠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쟁여둔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나의 시야에 들어온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하세요.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쓰레기 치우고 분리수거하고 최소한 내 동선에 걸리적거리는 짐들만 치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외부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몸에 민첩함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혹은 만성화가 되면 노화를 촉진시키고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평소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이 편안하거나 청결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코르티솔의 평균 수치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공간의 상태가 곧 나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무기력에 짓눌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이 무기력을 물리치려면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정돈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마음을 치우는 거죠. 당장 온 집안을 갈아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내 손이 자주 닿는 곳부터 치워보면 어떨까요? 자존감 올리기 스텝 2. 우울과 걱정은 수용성이다. 마음이 힘들 때는 운동을 하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뿐만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 꾸준히 해야 하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생각처럼 쉽게 실천까지 이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자존감이 낮아졌다 라는 느낌이 들 때 외출을 하는 것부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일단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며 샤워를 합니다. 오래전에 제 동생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우울과 걱정은 수용성이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된다. 우울함이라는 게 물에 녹는다 이런 말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겠지만 샤워를 하고 나면 확실히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나 어떤 압박 상황에 처하면 우리 몸에서는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고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금방 닥쳐올 것이라 예상되는 어떤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몸이 하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그리고 원활한 소화를 돕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이라는 녀석도 있는데요. 이건 휴식이나 안정을 취할 때 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나 배변 활동을 돕고 신체를 보다 편안한 상태로 이완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만 활성화시키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혼자 너무 앞서면 심리적인 불안이 지속될 수 있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만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무기력이나 우울감 혹은 어지럼증이나 장 트러블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어떤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힘든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런 방식의 접근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문제가 혹시 내 몸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자존감 올리기 스텝 3. 안전거리를 확보하라. 예전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짧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스라이팅의 뜻, 단계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이벤트가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합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벽을 치고 회피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아픔을 나에게 전달 내지는 강요하려 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연습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꼭 봐야만 하는 관계라면 예컨대 직장생활 이런 데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해로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방법은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다 해서 손절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대놓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남들에게 뒷담화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 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쁜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을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 사람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양희은 씨의 에세이집의 제목이기도 한 그러라 그래 라는 말이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툭 던진 건데 내가 거기까지 달려나가서 돌 맞아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 느끼신다면 그러라 그래 라고 되뇌이면서 그 사람의 말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존감 올리기 스텝 4.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큰 성취를 이뤘거나 혹은 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점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연습으로 저는 좋은 강연을 많이 듣고 또 그중에 마음에 꼭 드는 내용이 있으면 집에 와서 혼자 그걸 나의 말로 한 번씩 다시 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가 강연자라고 생각하고 강연의 흐름대로 나의 버전으로 강연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 속의 대중들 앞에서요. 그게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계발서 같은 내용도 좋고요. 미담에 대한 얘기도 좋고 혹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무 관련의 스피치도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의 기분이 돼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고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겪었던 노력과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내 입으로 얘기해봄으로써
내 마음과 정신에 일종의 영양분을 주는 거죠.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은 자의식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점점 더 어깨가 펴지고 점점 더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환경이, 나의 업무가, 혹은 나의 관계가, 나를 둘러싼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의 소중한 마음을 지배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게 같이 노력해 봅시다. 자존감 올리기 스텝 5. 대단히 냉정하게. 제목만 보고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을 올리는 거랑 냉정한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저는 자존감이란 건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나의 상황과 상태를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0대 때 김어준 씨의 강연에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구분, 이런 내용을 듣다가 아주 깊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자, 김어준 씨의 강연 링크는 설명글에 따로 올려드리겠고요. 강연 내용 일부를 요약해서 들려드릴게요. 자신감이 어디서 생길까요? 자신감은 내가 가진 어떤 특정한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달리기를 잘하거나 남들보다 내가 예쁘거나 혹은 우리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자산이나 능력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한 감정을 갖는 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숨을 잘 쉰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없잖아요. 숨은 누구나 다 쉬는 거니까 비교 우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반드시 비교 우위를 통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의 뒷면은 열등감이에요. 그 두 개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사실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은 굉장히 취약한 감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건 뭘까요? 비교 우위를 통하지 않고 내가 나를 승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하자, 한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걸 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야. 나는 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좋은데. 자기 하자를 인정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대단히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죠. 자기 객관화를 마친 다음에 자존감까지 튼튼하게 만든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남들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결이 만들어지고 굳어지는 거죠. 자,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다든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장점이 아닌데도 엄청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장점인 것 마냥 꾸며낸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는 무너지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대단히 연약하죠. 자칫하면 근자감이나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려면요, 이 강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단히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비교 우위를 거치지 않고 내가 나를 그대로 승인하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말이 요즘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성향이나 분위기 혹은 전체적인 상황이랑은 관계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툭 뱉어놓고 말끝마다 난 자존감이 높아서 비판받아도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존감이란 건 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정이지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말을 뭉개면서 굳이 내 입으로 난 자존감이 높아 이런 말로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냉정한 자기 객관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승인하는 것. 사실 저는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승인하지 않는 한 단단한 내면의 결을 갖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존감 올리기 스텝 6. 도움받을 용기. 낮은 자존감은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의욕이나 활력을 낮추기도 하고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우울이나 무기력 등에 나를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더 지치다 보니 그 과정 속에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데요. 혼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나의 일상까지 침범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에서 바라보는 자존감은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해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안정감입니다. 첫째로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자기 조절감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혹은 나의 자아나 나의 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안정감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단순히 스위치처럼 높다, 낮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비로소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거나 이렇게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쩌면 꼭 필요한 용기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도 요즘은 문턱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요.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문제로 병원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선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내가 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얼굴에 좁쌀만한 여드름이 나도 병원을 가고 잔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병원을 가잖아요. 내 마음이 자꾸 따끔따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진찰을 받아봐야죠. 그냥 지금 잠깐 힘들어서 그래 라는 말을 하면서 많이들 미루는데요. 2년 정도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됐던 건 마음의 문제는요. 단순히 몇 개월 동안 쌓인 문제로 인한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묵은 문제. 예컨대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상처들이 제대로 아물지 못해서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음에도 나의 마음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혹은 이런저런 노력을 해볼 의욕조차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 경우 이럴 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존감 높이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타부타 다른 말 다 빼고 알맹이만 얘기하자면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편이 돼주는 거. 조금 오그라들 수도 있고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지만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로 내 모습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다독여주세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나를 믿고 있다고.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